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개각을 한 뒤 한일 관계에 대해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담당할 신임 경제산업상이 또 미동도 없다는 말로 아베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입장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스가와라 이슈 신임 경제산업상이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는 조치라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신들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잘못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또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과 판박입니다. 수출 규제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면서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일본은 해줄 게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장관들도 아베 총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国際法に違反をし、日韓関係の基礎を覆し、この1年近く残念ながらこうした状態が続い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아베 내각의 이런 강경 기조는 일본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수입 맥주 1위였던 일본 맥주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프랑스나 멕시코 맥주보다도 수입량이 적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맥주 할인 행사장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복판에 자리 잡았던 일본 맥주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매운동의 구석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소비자들도 찾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이번 달 일본 맥주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95%가 줄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10년이 넘도록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멕시코나 홍콩 맥주에도 밀리면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1년 전엔 수입액이 90억 원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2억 원대입니다. 3%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일본 여행 거부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짧은데도 비교적 가까운 일본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은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여행객은 4% 정도만 줄어든 만큼 일본 거부 움직임이 또렷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한국이 우길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이 사과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등장할 우길기 응원, 또 우길기 메달에 우리가 항의를 하자 도리어 막말로 응수한 겁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その旭日旗も嫌だという人にとってはじゃあ日の丸も嫌なんだろうし、極端な話客席に日本人がいることだって嫌だって言われりゃ、ね、全部思い出しちゃうんですよ。 내년 도쿄 장애인 올림픽, 즉 패럴림픽 메달이 우길기를 닮았다는 우리나라의 항의 소식을 전한 일본의 TV 프로그램. 일본 패널은 우길기는 일본을 상징하기에 일본 국기와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길기는 정치적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11年から急に韓国側がこの問題を政治利用したという、そのことをただ世界に訴え続け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やはり続くんだと思います。 심지어 잘못된 항의를 한 한국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적반하장 발언도 쏟아냅니다. クレームつけた人はちゃんと謝らないと。問題ないわけですから。問題は本当すいませんでしたって言ってもらわないとね。 그러나 이 메달에 대해선 중국도 그 문양이 우길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쟁과 침략의 상징. 그래서 우길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되살리지만 일본 일부 인사들은 이 깃발이 전범기임을 부정하며 한국의 대응을 단순한 반일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TV 프로그램뿐 아니라 아베 정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일본의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이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은 문제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우길기 응원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우길기를 사례별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IPC는 패럴림픽 메달은 아름다운 부채살 모양이라고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지난달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뒤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왔죠. 과연 정말 얼마나 안 갔을까? 지난달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숫자는 30만 명 정도.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었습니다. 지난 7월엔 지난해 대비 7.6%가 줄었는데 한 달 새 일본을 찾는 발길이 더 뜸해지면서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판을 펴기 전까진 한국인 방문객 수가 56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관광객 수는 30만 명 남짓까지 줄어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인이 찾지 않으면서 일본을 찾은 전체 관광객 수도 지난해에 비해 2.2%가 줄었다는 게 관광국의 집계입니다. 올해 내내 오름세였던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꺾인 겁니다. 한국인 방문객 숫자는 갈수록 더 줄어들 전망이어서 일본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이어 내린 조치입니다. 2달 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던 일본은 이번에는 상당한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ながら韓国側から十分な説明これなされてません。本日制度見直しが施行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자신들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뒤 보였던 고압적인 태도는 완전히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ましてや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먼저 취한 조치는 뒤로 한 채 한국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수출 시 일괄 허가를 받는 가지역에서 빠져서 가의 2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735개 품목에 대해선 일본 수출 시 원칙적으로 모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기분은 나쁘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 현장에선 당혹감이 감지됩니다. 니케이는 실제로는 어떤 품목의 수출 수속이 번잡해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업체의 경우 한국산 원료를 일본산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교체 작업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달 들어 반토막 났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일면 머릿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는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큰 타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는 성적표가 나오자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관광객의 60%가 한국인이었던 오이타현의 경우 저가 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씨가 말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체 관광객 1,200명분이 전부 취소된 골프장의 실태도 전했습니다. 홋카이도의 지방은행이 관광업계를 상대로 긴급 융자 창구를 연 것도 소개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도쿄 도심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수출 규제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로 붐볐던 관광지인데요. 지금은 한국어가 거의 들리지도 않고 보시는 것처럼 안내문에도 한국어는 사라졌습니다. いや、だいたい半分ぐらい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韓国の方だけでね。商売はやっぱり影響してますね。3割ぐらい影響してますかね。 그래도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中国は対前年比 16%、欧米や東南アジアは対前年比 13%、この大幅な増とな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대만이나 홍콩의 경우 2번 이상 왔던 재방문객이 많아 성장세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 일본이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한일 양국 모두
서로에게서 수출 심사 할 때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장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도 수출 규제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자동차 업계는 서로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부품을 미리미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상대방 국가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품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절차 규제 대상이 자동차 부품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규제 대상이 돼 개별 허가 방식으로 수출 심사를 받게 되면 허가가 나는 데만 최장 90일 정도가 걸릴 수 있어 생산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까 봐 평소 대비 한 2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죠. 평균으로 3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하고 있다가 한 5개월치 재고 확보를 하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현대차가 점화 플러그를 생산하는 덴소 등 일본 부품 업체들에 수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접합용 소재나 잠금 장치 등 한국산 부품을 당겨 수입해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업체들이 일본으로 수출한 자동차 부품은 7억 4,900만여 달러,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도 이와 비슷한 7억 3,600만여 달러 규모입니다. 전체 수입 자동차 부품의 19%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양국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망언이 일본에서 또 나왔습니다. 한 우익 정치인이 조선시대 공식 외교 사절이었던 조선통신사를 일컬어 흉악 범죄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여성에 대한 폭행과 살인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사사키 지나스 의원입니다. 사사키 의원은 지난 12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교과서가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환영받았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통신사는 여성에 대한 폭행, 살인, 강도를 반복한 흉악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이름을 강요한 창씨 계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부인한 뒤 자신과 같은 주장을 일선 학교에 알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사키 의원은 극우 성향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으로 지난 4월 당선된 초선입니다. 당장 해당 구의 교육위원회는 그의 주장에 대해 교과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고 동료 의원들도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통신사를 연구해온 학자도 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임명한 정식 사절단이었다며 공인의 발언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사키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이며 따라서 발언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